안녕하세요. 방랑 중년된 9번째 촬영입니다. 브루스입니다. 저는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장사를 많이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실속 없는 허당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유로운 영혼이고 싶은 자유롭지 않은 영혼 강가딘입니다. 오늘은 실크로드의 한국인들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얼굴을 본 건 아니지만은 우즈베키스탄의 사마르칸트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고대부터 인구가 100만까지 됐었다는 썰도 있는데 거기가 몽골이 침략했을 때 완전히 파묻혔어요. 아프로시압이라는 데 언덕을 발굴했더니 거기에 이제 고구려 사신도가 나와서, 근데 고구려 사신만 나온 게 아니라 어떤 왕의 생일인지 결혼인지 할 때 여러 나라에서 사절들이 왔는데 그 중에 조우관을 쓴 3명이 있었는데 2명이 있었는데 그 그림을 보고 고구려인들이라고 거의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사마르칸트에 있는 그 아프로시압 박물관의 그 고구려인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 가장 전문인 고고학자인 우리 강가딘이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국내에서 논쟁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고구려인이 맞냐 신라인이냐 하는데 예. 저는 그거 일단 고구려인으로 봅니다. 신라는 그 당시 거기까지 갈 정도가 아니었고 예.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게 진짜 간 게 아니라 그냥 상상으로 그랬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예. 과연 그 왕이 와흐르만 왕인데 와흐르만이 거기다가 좀 거짓으로 그랬겠냐 사람을. 오히려 그거는 자기한테는 위신 깎는 거거든요. 예. 만에 하나 그것이 그 사람들의 그냥 이렇게 조합해서 그렇다 쳐도 디테일이 완벽하게 고구려인이거든요. 예. 또 무엇이냐, 고구려인들을 그 사람들이 알고 있었고 인적 교두가 많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예. 또 어떤 분들은 너무 머니까 갈 리가 없다라고 말씀들 하시는 분도 있는데 신라 계림로 봐도 그렇고 더 먼 거리 사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일도 아닙니다. 강 쪽에 있는 물건들이 신라 쪽으로 이제 한반도까지 많이 오기도 하고 귀한 물건들이 오고 선물도 주고 받았을 것 같아요. 예. 생각보다 또 초원으로 가면은 이게 팍 펴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고구려인이든 신라인이든 거기에 갔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지도로 보면은 네, 메르케도프법인가 이게 보면 이제 북쪽의 시베리아들이 굉장히 멀게 그려져 있는데 네. 실제 이거를 그 지구본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정말 가까워요. 훨씬 가까워요. 우리가 네. 느끼는 것보다요. 네. 또 이제 그 거리를 할 때 주의해야 될 게 한반도에 있는 사람들은 점진적으로 갈 거 생각하는데요. 예. 그렇지가 않고 이동은 서로 이제 비슷한 사람끼리 이동을 하거든요. 예. 제가 미국으로 비교하면 예컨대 뉴욕에 부자가 있다. 예. 이 사람이 이사 간다면은 점진적으로 옆에 뉴저지, 그 다음에 켄터키 그렇게 갈 리가 않고 그 다음 큰 도시인 LA를 가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이건 건너뛰어야 되는데 실제 초원 보면 그렇거든요. 중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세력이 있고 양쪽에 한국과 이 실크로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비슷한 레벨이고 이런 게 왔기 때문에 이거는 멀어도 먼 게 아닌 거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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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지금 고구려인 벽화를 얘기 들었지만 또 유명한 거는 왕호천추국전을 쓴 해초 스님이 700년대에 8세기에 계셨고 또 그 이후에 이제 제가 다니면서 봤던 것들은 몽골에 가서 이태준 열사, 몽골의 슈바이처로 거의 성인 대접을 받으세요. 그분은 정말 굉장한 일을 하셨고 독립운동 가셨고 그리고 그 암살이라는 영화에 헝거린이 폭탄 만드는 헝거린 나오잖아요. 마자르라는 헝거린. 그 사람이 김원봉이랑 같이 합류하기 전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근데 결국은 이제 백러시아 사람들한테 잡혀서 일본 애들 모함에 의해 가지고 37살 나이에 돌아가신 분도 있었고 그 이후에는 또 키질석고를 갔는데 한낙연 선생 사진들이 여러 장이 있더라고요. 네. 그때 그 당시에 맡은 그 이태준 열사나 한낙연 선생이나 한반도가 굉장히 힘들어질 때 이 사람들이 또 이런 우국 충정을 가진 분들이 또 막 여기저기 퍼져나가는 것 같아요. 또 직접적으로 뵀던 분들 중에는 강게오르기 선생이라고 카자흐스탄의 역사국가를 쓴 분도 한번 뵀어요. 그분이 살아온 과정들을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감흥을 받았거든요. 옛날에 말도 못할 고생을 토굴에서부터 살기 시작해가지고 생존해왔던 과정들을 들으면서 정말 나라가 좀 시원치 않으면 이렇게 백성들이 고생을 하는구나 이런 뼈저린 걸 느끼기도 했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자연스럽게 보게 됩니다. 우리 브루스께서 실크로드의 인물들 이야기할 때 이태준 열사나 한낙연 선생님 이야기할 때 그 사람들이 그 당시 얼마나 세계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보면 깜짝 놀라는데 우연하게 제가 얼마 전에 국민당 첩자로 있었던 에이전트죠. 마학천이라고 마허티엔이죠. 마허티엔이라는 중국 친구가 사람.
그 몽골에 가서 몽골의 20년대 정도의 그 성병의 실태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있어요. 근데 보니까 예. 이제 이태준 선생이 가서 이제 몽골에 성병을 치료하는데 큰 역할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엿보러 가는데 또 가서 내가 가서 치료해야 되겠다. 세계인적인 사고잖아요. 크즐로르다에 또 우리 동포들이 많이 가는데 그때 카자흐스탄하고 우크라이나에서 대기근이 예. 거의 카자흐스탄 자체가 이제 디아스포라 상태였는데 그때 도착했을 때 카자흐스탄 사람들이 다시 우리 동포들에게 땅을 주고 예. 정착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게 다 거기서 줬다는 거예요. 서로 싸우고 뭐 우리도 힘든데 우리 기근이 이제 끝나서 이제 죽이라도 먹는 순간에 니들 오면 어떡하냐 이런 경우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가는 사람도 그렇고 이 실크로드의 유목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품이 넓었는가 그런 거 생각하면 요즘 저는 그분들이 우리에게는 아주 큰 자산이거든요. 예. 제가 너무 안타까웠던 게 얼마 전에 인천에 있는 이민사 박물관을 갔는데 예. 거기에는 오로지 미국 이민밖에 없었어요. 예. 심지어 영어로는 미국 가신 분들한테 바친다고 되어 있었고 한국어로 보면 이민사인데 어디에 봐도 중국이나 예. 몽골, 소련 그 지역에 대한 게 없는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 어떻게든 살 수 없는 아주 큰 자산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아까 정말 좋은 얘기 하셨는데 게오르기 강 선생님께서 그 지역에서 존경받았다 가장 큰 이유가 한국인인 동시에 또 카자흐스탄의 그 훌륭한 학자이기도 했거든요. 예. 저는 그래서 그분들을 반드시 우리는 좀 챙겨야 된다. 요즘에 보면은 너무 안타까워요. 한국은 네, 여전히 그 미국이나 국히 일부의 그 이민들을 제외하면은 서구 중심주의고 아예 그냥 좀 신경 안 쓰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좀 문제가 많지 않나. 우리가 교민이 굉장히 많죠. 미국에도 몇만 명 있고, 일본에도 몇십만 명 있고, 뭐 중국에도 200만 명 있고, 다 합치면 700만 명인데, 전 세계는 현재 그 신자유주의가 뭐 1980년대 내국부터 시작됐다고 치면은 지금까지 40년 동안에 전 세계는 어떤 개방하는 방향으로 쭉 왔습니다.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미중 갈등 시작되면서 앞으로는 점점 더 폐쇄적인 트렌드가 갈 텐데, 한국은 굉장히 운이 좋았던 거는 개방되는 시대에 수출을 많이 하고 비즈니스를 발전시켜가지고 어떤 산업적인 토대를 만들어 놨거든요. 한국이 지난 20년 동안에 특히 성장한 거는 중국 진출을 잘했기 때문인 이유도 있거든요. 중국 시장이 쭉 뜨면서 거기 한국 경제 성장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됐어요. 그때 한국 회사들이 중국을 진출하거나 중국을 할 때 조선족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했습니다. 잘 모르잖아요. 중국의 그 사회주의 시스템에 대해서. 근데 조선족들이 그 중국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의 인터페이스 역할을 많이 해서 큰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전 세계 700만여 되는 굉장히 소중한 우리의 자원들이 우리가 잘 활용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요. 소련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예. 이스라엘의 유태인의 3분의 1이 사회주권에서 넘어왔거든요. 아, 예. 갑자기. 예, 그래서 제 친구가 한번 저한테 이스라엘 놀러 가자. 왜 가는? 이노, 너 러시아 말 괜찮잖아. 전혀 문제 없어. 그거를 제가 그 2000년대 초반에 들었어요. 공항에서 러시아 말로 저기 줄 서세요.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전혀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비용이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들었을 거란 말이죠. 오자마자 각종 매춘, 마약, 안 좋은 일이 다 개입되고 문제는 그 사람들이 수십만 명인데 유태인의 피가 약간만 섞였다는 거를 증명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데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도 이스라엘 가려고 일부러 사돈의 팔촌까지 하나 걸려있는 그 사람 만나 결혼도 하고 가자마자 이혼해 뭐 그런 사람 진짜 많았대요. 예. 근데 그거를 이스라엘 정부가 몰랐을 거란 말이죠. 다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본다면은 자기 나라 정부의 나라에 도움 된다고 봤기 때문에 한 거거든요. 그 포용적으로 그 예. 동포들을 받아들이면서 나라가 더 강국으로 성장했군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저는 이게 우리나라가 저분들이 뭐 불쌍하다든지 전혀 그럴 거 없습니다. 중국이건 그 카자흐건 러시아건 그분들이 불쌍할 단계에 지나서 저는 그분들을 적극 포용하는 게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고 인류 역사를 봐도 서로 섞였을 때 나라가 발전했지 단일민족 강조하던 인간과 나라들의 끝은 언제나 뻔했거든요. 예, 예. 교포들, 뭐 중국 교포, 러시아 교포, 아니면 뭐 미국 교포 이런 분들이 지금 좀 약간 이질적이에요. 떨어져서 20년 살고 50년 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질성도 굉장히 많거든요. 한국 사회는 어떤 면에서 굉장히 동종적이죠. 뭐 영어로 우리 공대생들은 호모지니어스하다고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런 분들을 받아들이는 게 한국 사회가 보다 다양화되고 융합적인 사회가 될 수 있는 어떤 첫 번째 발걸음이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실크로드가 주는 포용성, 거기에는 우리의 동포도 포함될 수밖에 없다. 저도 최근에 그 키르기즈스탄에서 제가 뭐 아시다시피 상수도 한국에서 갔을 때 그래서 너무 이제 혹독하게 일을 하니까 사우나를 한번 하러 가자 해서 갔는데 이제 러시아 사우나 시스템에서 맥주도 한 잔 먹고 먹고 있는데 이제 맥주를 공짜로 주겠다. 왜? 하니까 고려인이래요, 고려인. 사우나 주님께서요? 난 고려인 한 명이고 제가 데려간 인부들은 우리 친구들은 많았거든요. 물론 뭐 제가 드리긴 했습니다만 근데 공짜로 주겠다고 해서 많이 먹었으면 제가 먼저 뽑을 뻔한 그런 저도 사실 그렇게 비슷한 못 잊을 동포를 만난 적이 있는데 제가 그 중국 내몽골 홍산 문화 유적을 조사하고 차 타고 내려오는데 이제 거기가 지금은 좀 나아졌지 옛날에 진짜 낙후됐거든요. 가다가 컴컴해져 밤 늦어서 9시 자다가 먹을 데도 없는데 저쪽에 식당이 하나 있는 거예요. 진짜 좁은 길인데 갔는데 거기 아주 그냥 좀 생뚱맞게 갑자기 자오신실 렁면 조선식 냉면이라 딱 써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를 알고 간 것도 아니고 반신반의해서 냉면 갖고 오라고 진짜 맛있었어요. 단고기는 안 나왔습니까? 아니 단고기 그냥 다른 거 다 차치하고 냉면이 진짜 이 을밀대 평양냉면이 넣었어요. 그래서 딱 보는데 어떤 탈북자가 그거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요리사가 탈북자였는데 자기가 거의 몇 년 만에 처음 보는 거예요, 한국 사람을. 그러니까 너무 반가워서 자기도 걸리면 안 되지만 공안한테 이렇게 우리한테 온 거죠. 보러 인사하러 그래가지고 서로 이제 꼭 잘 사시라 그러고 약간 팁도 좀 더 드리고 있는데 그때 그 냉면 맛을 잊을 수가 없는데 요즘엔 다 먹방이라서 사진 보면은 사진 찍고 그때는 제가 이게 15년 전이라서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게 위치도 모르겠고 그냥 머릿속에만 남아있는 제 최고의 냉면, 최고의 동포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박박디 마을 가서 이제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은 다 돌아가셨고 저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한 달에 한 100불 정도 연금을 받고 사세요. 양문에 모여서 이렇게 할머니들끼리 모여서 사는데 정말 한국을 한번 꼭 갔다 오고 싶다고. 그 박박디 마을을 방문한 사람들이 몇 사람 있었는데 내가 초대할게를 한 번도 초대 안 했대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돌아와서 그때 여행한 일행들이 8명이 있었거든요. 8명이 돈을 각출을 해가지고 가이드 한 분하고 그 할머니 나이가 제일 많으신 할머니들 3분하고 4분을 초대해서 한국서 한 20일 정도 있다 하셨나 봐요. 모르겠네요. 그럼 별거 아니죠. 한번 돌아가기 전에 소원 한번 들어드린 거죠. 그분들. 그걸 한번 했었는데 되게 따스해요. 그때 그 할머니들 무슨 말도 잘 모르겠는데 같은 말이 어느 정도 조금 통하는 거. 그리고 그분들의 어떤 품성들이 느껴지잖아요. 순수한 면에서 그분들이 정말 더 아름다운 우리의 마음들, 그런 순수한 마음들을 많이 간직하는 분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뭐 고구려 때 사마르칸트 사신 간 거 아니면 장보고 때 또 하양을 제패했는데 그게 사실은 만국에 굉장히 서름이 겹친 것들을 어떤 승화적으로 발전시켜서 그런 장보고의 해상 세력이 나올 수 있었던 거. 또 일제시대 구한말 거치면서 만주나 연해주로 간 사람들이 또 소비에트에 끌려가지고 또 카자흐스탄, 우즈베키까지 끌려가고 나라가 시원치 않으면은 이렇게 백성들이 아주 고생을 하는데 그런 백성들이 지금도 전 세계에 수백만이 계시고 그런 동포들이 굉장히 소중한 분들인데 지금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경원시하고 있지 않나. 보다 따뜻한 마음으로 그분들을 포용하고 또 미래의 같이 동반자로서 해외에 있는 700만 동포들과 나만이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사람들과 서로 융합하고 우리가 이제 그 가운데 서 있는데 우리의 동포들을 잘 포용할 수 없다면은 그 다른 어떤 것들도 우리는 잘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이야기가 실크로드하고 연결돼 있으니까 뭐 아프라시아 그 벽화에 나오는 조우관을 쓴 고구려인이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지 않습니까? 한반도인으로서 중앙아시아에. 그 양식은 기본적으로 200년 좀 되죠. 조우관이요? 그 그림 양식 이집트 양식이거든요. 이집트 벽화의 양식이 가다 오고 하고
이집트 양식 속에 한반도인이 또 주인으로 등장하는 거니까 실크로드는 기본적으로 연결이고 포용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그렇게 유명해진 이제 한반도인이 된 선구적인 사람이 된 것도 결국은 이제 뭐 아프리카에서 온 양식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 그러면 아프리카가 어디고 아시아가 어디 있냐? 이제는 한글도 그렇지만 사람 볼 때는 사람 한반도인은 뭐 한반도인지만 그냥 사람. 근데 우리말 하니까 더욱 좋은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